이재명 신문명 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 주요섭 살림정치. 지난달 나는 이재명의 K 이니셔티브에 관한 글을 썼다. 이번에는 이재명의 실용주의에 관해 쓴다.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탈이념과 연합정치를 환영한다. 어느 논객의 말대로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이념정치의 분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입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에서 이재명이 밝힌 후보 수락 연설문 중 일부이다.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탈이념을 선언했다. 이재명에게 이념은 신문명 시대 앞에서 사소한 것이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 무의미하다.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5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광화문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진보 보수 아닌 대한민국만 있을 뿐이라고 선포했다. 이재명 후보는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며 확고하게 실용주의를 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시절인 올해 1월 23일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실용주의라는 말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의 탈이념은 이재명 방식의 연합정치로 이어졌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첫 행보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외에 이승만과 박정희 등 이른바 보수 우파 대통령을 찾기도 했다. 그리고 보수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비진보 정치인들을 민주당 선대위의 간판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선거 전략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재명식 연합정치라고 말하기에 충분했다. 물론 그것은 3년 전 대선 패배 이후 절치부심의 결과였겠지만 그 덕분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분명 진화했다. 2021년 10월 10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재명은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라며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릴 것을 강조해 말했다.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 이재명의 말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좌든 우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생명엔 좌우가 없다. 생명에 혹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삶 그 자체일 것이다. 생명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념과 제도와 문명을 발명한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도 인간 생명의 필요에 의해 일정한 질이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발명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이재명의 기본사회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일이다. 굳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 삶생명의 관점에서 실용주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프랑스의 생명철학자들인 앙리 베르그송과 질 들레즈에 따르면 생명활동이란 곧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은 외부 환경이나 내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재정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간다. 예컨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사과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농사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 혹은 품목을 도입해야 한다. 그 과정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다. 문제를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자신과 환경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와 이념과 서사가 만들어진다. 어떤 때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테면 그것은 생명의 실용주의, 혹은 생명의 기회주의라 말할 만하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활동 형식을 발명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문제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력이란 단지 주어진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설정이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의 밑그림도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그러므로 문제 설정 문제 해결은 동전의 양면이다. 생명은 문제를 구성하고 문제에 적절한 해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구성해가는 존재이다. 무엇보다 먼저 기존 문제 설정의 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예컨대 성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정녕 실용적인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선 취업과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생명의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말이다. 요컨대 문명사적 대전환기
청년 생명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 설정 이전에 전제할 것이 있다. 관성적인 문제 설정도 제고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문제 설정, 아니 모든 문제 설정에는 윤리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연합정치 혹은 통합정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다. 요컨대 생명의 실용주의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연민,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제안했고 제러미 레프킨이 회복력 시대에서 언급한 생명애가 그것이다. 일반화시켜 말하면 생명감수성이라고 말해도 좋다. 공자의 측은지심도 나쁘지 않다. 지난 5월 19일 익산에서 60대 여성이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숨지고 그의 20대 딸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극단적인 생활고가 초래한 자살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보고다. 10여 년 전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모녀 자살 사건을 떠올린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잊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했다. 좌우를 떠나서 공감하는 이 마음이 통합정치의 전제이며 기본사회의 전제인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나에겐 어제 보도된 이른바 전광훈 원산폭격 사건도 가슴 아픈 일이다. 물론 역겨운 전광훈의 관기 맞다. 하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자유마을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목회자 개인으로서도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쇠락해가는 농촌마을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중년의 목사와 가족들의 곤경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광화문에서 만난 태극기 부대의 어르신들을 볼 때도 그랬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중거점이 계엄 사태에 대한 단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이 총칼로 생명의 실존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에 저항했던 소녀들의 야광봉 시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는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 이전에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내란 사태에 대한 냉정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기보다 제2의 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섬세한 생명감수성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들레즈의 경고를 떠올린다.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 탈이념의 실용주의와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지지하고 환영할 일이다. 사회주의도 자유주의도 생명의 실용주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출현시켰던 근대산업 문명이 종말을 고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오늘 역설적으로 이념전쟁,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미국의 대학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트럼피즘이 충돌하는 이념전쟁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때 트럼피즘은 신과 신앙, 가족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트럼피즘과 한국의 기독교 극단주의가 단순한 광기나 반동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배후에는 기독교 문명의 소멸에 대한 공포가 숨겨져 있으나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기존의 이념과 제도의 재발명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념은 사라질 수 없다. 낡은 이념적 구도가 사라질 뿐이다. 혹 탈이념주의라는 또 하나의 이념이 득세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요컨대 탈이념이란 낡은 이념의 종말을 의미할 뿐 재발명된 이념, 새로운 이념, 또 다른 이념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대전환기에 오늘 새로운 이념과 제도, 세계관과 서사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되고 있다는 말이다. 중화민족주의의 기초에 유교와 사회주의의 융합을 꾀하는 시진핑의 중국도,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기치로 기독교로의 회귀를 꿈꾸는 트럼프의 미국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역시 기존 근대 문명의 이념이 그랬듯이 배타적인 진리관과 패권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문명을 포함한 기존 문명의 낡은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말할 것이 없다. 차원 변화의 문명사적 비전을 열어갈 또 다른 사상과 논리와 방법을 창출할 때이다. 곳곳에서 다양한 시험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학 공부 열풍도 그런 흐름 중 하나이다. 동학을 창도한 수훈 최재호는 불택선학의 하느님을 말한다. 생명애가 생명정치의 윤리적 기초라면 불택선학은 생명정치의 인식론적 기초가 된다. 생명은 선악과 시비에 선행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는 말이다. 물론 서구의 철학적 전통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수훈 최재우의 말대로 천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들레즈와 베르그손도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 미국 실용주의 철학의 원조 중 한 사람인 윌리엄 제임스도 큰 영감을 준다. 그가 말하는 사유 이전의 순수 경험은 원초적 생명감각 혹은 근원적 세계체험으로 동아시아의 그것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대선 후보자 수락연설에서 이재명은 대한민국이 신문명 시대의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그 표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신문명 시대의 표준은 무엇인가? 나는 질문을 바꾸어 나에게 다시 묻는다. 신문명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 이때 정신은 이념과 구분되고 영성과도 다른 동아시아 고유의 개념이다. 내 마음속에 질문이 이어진다.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신문명의 윤리적 기초, 정신적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염원하는가? 이재명 후보의 탈이념 정치와 실용주의가 객관주의 주관주의 진리관이라는 인식론적 장애물을 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문명전환 정치가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문명사적 전망의 공론화와 경합을 고대한다. 기후변화나 인공지능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용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